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한강 이후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이 수여된 것은 지난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에서였습니다. 세계 문학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한국에서는 밤을 밝히며 텔레비전을 시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첫 시상 연도가 20세기가 시작되던 1901년이니 한 세기하고도 24년이 이르도록 이어져 온 터입니다. 가장 수상자가 많이 나온 언어는 현재까지 30명이 해당하는 영어입니다. 국적으로는 프랑스가 17명으로 가장 많으며 언어로 따져도 프랑스어는 15명을 배출하여 영어 다음이고 그 다음은 14명을 배출한 독일입니다.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상이다 보니 유럽을 상당히 우대하며 유럽권 작가를 암암리에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 7명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국가의 문학적 함량이 크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덴마크, 핀란드, 심지어 인구 37만 명의 아이슬란드까지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스웨덴 한리문의 위원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지역과 언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산문은 그나마 다양하게 배분이 되지만 운문은 단 한 번도 인도 유럽어족 외에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 숫자도 적습니다. 한강의 경우도 운문이었으면 수상이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901년) 제1회 수상자는 프랑스의 시인 쉴리 프리돔입니다. 당시 프랑스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인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읽히지 않습니다. 초기 수상자들의 작품 가운데는 현재까지도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나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놀이 같은 작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나 마크 트웨인, 시기를 좀 더 지나 제임스 조이스나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문인들이 수상하지 못한 대목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 기준이 단순히 문학적 성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노벨 문학상의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951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상자들은 다양한 국적과 문학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담은 작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알베르 까미의 실존주의 철학, 파블로 네루다의 정치적인 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리얼리즘 등 문학적 성과를 넘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이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제3세계 작가들의 수상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노벨 문학상이 세계 문학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으며 독자들에게도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21세기로) 접어든 이래 노벨 문학상은 국적의 다양성 확대, 장르 범주 확장, 여성 수상 작가의 증가, 정치적 영향력 고려, 비영어권 작가들의 약진, 문학의 형식 실험 인정 등 여러 모양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 가운데는 노벨 문학상이 세계 문학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 영향력만큼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성과 여성 문인의 수상자 수가 대략 85% 대 15%라는 통계는 수상자의 성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제껏 수상을 거절하기로는 1958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소련 정부의 압력으로, 그리고 1964년 장폴 사르트르가
작가가 어떤 기관에 의해 제도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노벨위원회의 공식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강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수상자는 모두 5명입니다. 1913년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1968년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리고 1994년 오에 겐자부로, 2012년 중국의 모옌, 그리고 2024년 아시아 첫 여성 작가로 한국의 한강입니다. 지금 이 상의 상금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학계를 울린 한강의 수상에 묻힌 감이 없지 않으나 같은 날인 지난 12월 10일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란 장편 소설로 러시아 볼쇼이 극장에서 2024년 야스나야 폴라냐상의 해외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일명 톨스토이 문학상으로도 불리는 이 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인 2003년에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이 톨스토이 박물관과 함께 제정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문학상입니다. 김주혜의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키릴 바티킨이 함께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저항하고 투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풀어냈습니다. 심사위원 파벨 바신스키는 여기에 짐승들이 있다. 그중 호랑이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나는 이 작품을 톨스토이의 갈보리로 가는 길에 비교하겠다. 정말 잘 쓰였고 투명하고 성숙한 젊은 작가로서는 놀라운 작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상의 상금은 2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한국계 미국 작가로서 이민진이 파친코라는 소설로 성과를 얻었는가 하면 우일련이라는 작가가 미국 최대 권위를 가진 퓰리처상 도서 부문에서 노예, 주인, 남편, 아내라는 논픽션으로 전기 부문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이미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가 된 개념입니다. 여기에 비상의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이제 모국어의 강력에서만 국한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범주의 확장은 남북한 문화 그리고 해외 각지에 산포되어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문학 분야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며 그 방향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한민족 문화권의 논리와 그 의미만 가운데로 해방 이래 한국 문학과 궤를 달리해온 북한 문학을 초취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이 극심하다고 해도 문화와 예술에서는 숨쉴 곳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궁극적으로 민족 통합과 국토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남북한 문화, 미조 한인 문학, 일본 조선인 문학, 중국 조선족 문학, 그리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 정체성과 문학의 길에 대해 토의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문학 6자 회담이라 할 수 있는 이 협의체의 구상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첫걸음은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약속되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계화의 길은 한국 문학의 영토를 넓히는 전제 조건이 되고 노벨 문학상과 같은 국제문학상의 수상을 넘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한강 이후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